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좀 주가가 급변동했죠. 자,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 강등했습니다. 자, 채권의 등급을 강등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 이후에 이제 애프터장에서 자, 빅테크들 주요 빅테크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에는 2.81% 하락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0.98%, 네, 아마존 1.7, 자, 애플 1.58. 네. 뭐 이렇게만 보면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요만큼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뭐 무시할 건가, 이제 여기서 하락이 이어질 건가, 이제 그게 문제겠죠. 예. 근데 이제 신용 강등 소식으로 하락한 것 치고는 그래도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애프터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해외 투자자들을,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진 모르겠는데 애프터에서 아마 매매가 안 될 걸요. 예. 뭐 예, 프리마켓에서는 우리 매수가 가능하죠. 근데 아마 애프터에서는 매매가 안 될 거예요. 예,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자, 미국 분들은 또 프리마켓에서 매매가 안 되는 게 많다고 저는 또 얘기가 들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애프터에서 또 매매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마 각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지금 애프터장의 하락의 수치가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반영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또 해외 투자자들은 또 이 시간에 또 많이 잠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가 지금 이 악재가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반응이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월요일장 열리면 주말 사이에 계속 무디스에서 신용 강등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주말 내내 이야기가 돌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영향을 주어서 어 좀 공포심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그 공포심 자극에 하락을 좀 더 할 것 같은데,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지지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요 추세가 이제 약간 무너지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됐다 말씀드렸고, 이제 흥미롭다고 봐야 되나, 뭐 이 조정이 있을 것인데, 조정이 강한 조정이 들어올 것인가, 약한 조정이 들어올 것인가, 그 조정의 이제 그 성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은 좀 이제 두고 봐야겠다. 근데 생각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 23년도, 예, 이 당시 조정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처럼 이 하락에 한 반절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시작되면은 뭐 요런 식 이렇게 돼서 여기서 수렴을 했다가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빠뜨렸다가 이렇게 간다던가. 예. 이 기간은 상당히 좀 한 2달 이상 걸렸죠. 예. 어, 이런 조정. 예. 근데 요번에 조정은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조정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좀 한 달? 예. 2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그 정도? 예. 그리고 어, 그 바라건대, 예, 이 상승 각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완만한, 네.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간 각도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양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또 전략을 좀 또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상승 각도에 비해서 좀 완만한 각도로 조정이 나타나길 기도해야 되고, 하루 이틀 무디스 신용 강등 이 이야기로 하루 이틀 그 하락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제일 좋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5일선 패턴이 나오는데 5일선을 한번 깨뜨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져서 십자봉 만든 후 그 다음에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떨어졌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양봉 반등을 시키면서 이제 이럴 가능성도 있고. 자, 악재가 한번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추가 악재가 이렇게 부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20선 쪽까지도 이제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전 요 저항선 뚫은데 거기에서 좀 밀리더라도 좀 지지를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가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호재가 나와서 이것을 상쇄시켜 버린다. 사실 모디스에서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관세가 매겨진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이제 행정부 이제 재정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정 수입이 늘어난 거 가지고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내수 경기를 살리자, 내수 경기를 살리자 하는데 돈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를 갚아 나가자. 그쪽에 이제 돈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세로 인한 수입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부가세를 10%에서 20% 정도로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세수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물가도 좀 오를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이제 부가세를 더 거둘 수가 있으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더 수입이 더 늘겠죠. 이제 미국의 그 세수가 더 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세수가 이제 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재정 적자를 메꿔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좀 남는 돈으로 내수 경기도 좀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관세를 걷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그냥 돈을 뭐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신용등급은 쉽게 생각해서 회사채예요. 회사채하고 마찬가지인데, 자, 뭐 A 등급의 회사 있고 B 등급의 회사 있고 막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제 A 등급의 회사고, 이 회사의 부채 이런 것을 신용등급 평가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정해가지고 회사에서 돈이 더 필요해요. 회사채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자율이 매겨지고 그 회사채가 다 팔리는가. 자, 지방정부에서 돈이 필요해요. 그 지방채를 발행하죠. 자, 뭐 경기도 도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뭐 경기도청을 지어야겠다 해갖고 돈이 필요하다. 지방채를 딱 발행해서 그게 이제 팔리게 되면, 근데 이제 지방정부니까 파산할 가능성은 적죠. 정부니까 파산 가능성은 적으니까 높은 이자를 주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지방채를 다 사들이죠.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권을 사가지고 그걸로 뭐 지금 사실 미국 뭐 4.7% 막 이런다. 확정이자예요. 그래서 수입이 확정된 거거든요. 4%가 넘는 이자를 준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은행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데 은행에서 이자가 싸니까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예를 들면 뭐 2.5%짜리 이자에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4.7%짜리를 삽니다. 그럼 이 중간 갭 그 2.2%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돈 없이도. 네. 그래도 돈 많은 이렇게 월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리스크가 큰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지금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시켜서 이제 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좋냐?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좋겠죠. 이자 더 올라가니까. 왜냐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은 그만큼 회사채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를 더 올려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이제 미국 뭐 재무부 자체가 채권을 사들이면 돼요. 그래서 채권 가격 올려서 채권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관세를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자신들이 사들이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한테,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국가한테 이제 압박을 넣어서 우리 채권 더 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무디스의 신용 이런 강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냥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또 할 것이고 반격을 또 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주가가 이렇게 상승만 하면은 이제 어떤 악재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자, 이렇게 잘 닦여진 길이 있다. 자,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갈 때, 이쪽에는 산이고, 여기 길이 있구나. 그럼 여기로 이렇게 병사들이 간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교본에 써 있습니다. 전투 교본에. 왜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양쪽에서 매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잘 닦여진 길로 가지 마라. 전투 교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닦여진 길이 뭐냐면 주가가 잘 상승하는 이 모습입니다. 거기에 매수를 하러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매수만 했다면은 그 다음에 지뢰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진흙탕 싸움할 때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매수를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디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만 가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이 악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재를 소화하고 극복을 해내면 더 가고, 거기에서 극복을 해내지 못하면 주가는 이제 긴 조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래요. 이런 것이 생기고 나면 여기서 호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나면 왜 그 다음에 올라가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게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잘 닦여진 길을 보고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뢰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운 좋게 그냥 살아서 지나가면은 그냥 운이 좋은 겁니다. 매수를 했는데 막 올라가요 그냥. 누가 봐도 올라가네? 가서 사야겠다. 근데 막 올라가요.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건. 지뢰밭을 막 걸어갔는데 운 좋게 지뢰를 안 밟은 거죠. 자, 주말 사이에 이제 이 무디스의 신용 강등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잘 또 연구를 해보고 또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예.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무디스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많이 했다. 예. 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대가로 달러를 받죠. 그래서 돈이 생기는 거죠. 예. 한마디로 어느 국가의 채무가 엄청 많다는 것은 그 나라 이제 시중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라고 봐야겠죠. 한마디로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니까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코로나 때 돈 풀고 막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미국 행정부의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그럼 미국 행정부의 적자가 늘어나면 그것은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 말은 뭐냐면 개인들의 지갑에 현찰, 돈이 많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잉여 자금, 그러니까 뭐 매일 뭐 반찬 사 먹고 쌀 사 먹고 하는 그 자본 말고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돈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것은 주식시장에 오히려 좋은 신호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 돈이 뭐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한 1년 사이에 갑자기 반절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국가 채무가 이렇게 갑자기 뭐 1년 사이에 이렇게 반절로 뚝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이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더 이상 국가 채무가 늘지는 않고 느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천천히 늘고 그렇게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국가 역사상 이 역사상 최고의 그 국가 채무를 갖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이 그러니까 대출이 되겠죠. 엄청나게 그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이 돈을 다 회수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 늘어나는 속도를 좀 이렇게 늦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풀려 있는 이 돈이 있다는 것을 무디스가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켜야 될 만큼의 그만큼의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보면은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월가의 기관이 있다. 그러면 이자 수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미국 채권으로. 그럼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지고 또 주식 투자에 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바로 어떻게 뭐 바뀌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여파로 영향으로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뭐 어떤 뭐랄까 미친 대통령이라고 할까 뭐 아니면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국가 채무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대공황에 그러니까 경제는 대공황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룩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모두
예, 이 대출이라는 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이 예, 그 엔젤 투자 펀드, 예, 그 투자를 받아서 IT 투자 그룹의 그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막 R&D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죠. 이렇게 막 올라 막그 하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대출로 인한 투자를 받아서 그 돈,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가장 핵심은 대출이라는 거죠. 대출을 받지 않고 기업이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자기 자본 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출발을 해서 꾸준히 돈을 많이 벌어서 대출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 또 관련 뉴스들 또 나오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